70이 된 박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산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벌써 10년.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나가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고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조용한 시골집과 뒷산뿐이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이면 등산 배낭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뒷산부터 시작했지만 어느새 차로 1시간씩 달려가야 하는 깊은 산들까지 혼자서 척척 다니게 되었죠. 다른 할머니들이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해도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이 나를 부르는데 어쩌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무료 영상들을 무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산을 택했습니다. 지리산의 한 자락,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인터넷에서 본 곳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보온병에 뜨거운 차를 담아 출발했습니다. 아이고,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입구에서 등산로 지도를 꼼꼼히 살펴본 할머니는 중급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대략 5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였죠.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첫 1시간은 순조로웠어요. 잘 닦인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며 할머니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다른 등산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일찍 나오셨네요 하고 웃음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2시간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맞나? 분명히 지도에는 직진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앞에 갈래길이 나타났어요. 왼쪽으로 가는 길과 오른쪽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상하네. 갈래길에 대한 표시가 없는데. 하지만 등산 경험이 풍부한 할머니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지도가 오래된 것일 수도 있고 최근에 새로 길이 생겼을 수도 있죠. 오른쪽이 더 넓고 잘 닦인 것 같은데 할머니는 오른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길이 좁아지고 험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할머니는 계속 걸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3시간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 주위를 둘러봐도 등산로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고 다른 등산객들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하자. 순자야. 당황하면 더 큰일 나. 할머니는 큰 바위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해는 벌써 중천에 떠 있었고 시간은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이라면 벌써 하산을 시작했어야 할 시간이었죠.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주위를 살펴보자. 할머니는 다시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나무들은 더 울창해졌어요.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음침한 숲속으로 들어서자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속 내리막길이네. 발밑을 보니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그 아래로 무언가 푹신한 것들이 느껴졌어요. 아마 오랫동안 사람이 다니지 않은 길인 것 같았습니다. 4시간째 되었을 때 할머니의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체력에 자신이 있었지만
길을 잃고 헤매느라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한 것 같았어요. 아이고, 정말 큰일이네. 할머니는 또다시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꺼내 먹으며 주위를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아까부터 계속 같은 곳을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바위, 아까도 본 것 같은데? 길을 잃으면 같은 곳을 빙빙 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혹시 자신도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닐까?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다시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발목을 삐끗할 뻔한 일도 2번이나 있었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기도 했죠. 하느니 도와주세요. 평소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지팡이 삼아 가져온 등산 스틱에 의지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분명히 산속 깊은 곳인데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났거든요. 마치 누군가 나무를 태우는 냄새 같았어요. 연기, 여기서. 할머니는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나는 곳이라면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혹시 다른 등산객이 야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냄새를 따라 10여 분을 더 걸었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거든요. 어머, 여기에 집이 있네. 오두막은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어요. 나무로 지은 아담한 집이었는데 지붕에서는 정말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작은 텃밭까지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하지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어둠이 찾아오면 더욱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누구 계신가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오두막에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주인이 없는 집일까요? 실례합니다. 길을 잃어서 그런데요. 할머니가 다시 한번 소리치자 이번에는 오두막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머, 할머니, 어떻게 이런 깊은 산속까지? 문을 연 것은 예상외로 젊은 여자였어요. 20살 중반쯤 되어 보이는 곱디고 온 얼굴의 여인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이렇게 젊은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아가씨, 미안해요.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서 혹시 하산하는 길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젊은 여자는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하산하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쉬어 가세요. 내일 아침에 길을 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폐가 되잖아요. 하지만 젊은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깊은 산에서 밤에 길을 찾으시다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이미 해는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고 산속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젊은 여자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하룻밤만 신세지겠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기묘한 하룻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어요.
이 오두막과 젊은 여자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젊은 여자가 문을 활짝 열어주자 오두막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오두막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깔끔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장작이 타고 있는 벽난로가 있었고 그 앞에는 폭신한 소파와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예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책장도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이런 깊은 산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다니. 할머니가 감탄하자 젊은 여자는 수줍게 웃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제가 직접 꾸민 거예요.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아가씨 성함이 뭔가요? 그리고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제 이름은 영숙이에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영숙이라는 이름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갖기엔 좀 특이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따뜻한 곳에 들어와서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영숙은 부엌으로 들어가서 차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오두막 안을 더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네. 전기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오두막 안에는 분명히 전등이 켜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런 깊은 산 속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차 나왔어요. 영숙이 예쁜 찻잔에 차를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한 모금 마셔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따뜻하고 향긋한,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금세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게 무슨 차예요? 제가 직접 만든 차예요. 산에서 나는 약초들을 우린 거거든요. 직접 만드셨다고요? 아가씨,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혼자 사시면 무섭지 않아요? 영숙은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산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이런 깊은 산에서 혼자 산다고 하면 영숙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행복하다는 걸 아니까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님은 어떻게 등산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영숙이 먼저 화제를 돌렸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혼자가 되고 나서 시작한 등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 함께 가끔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그냥 산책 정도였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까 산에서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게 된 거죠.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산에 있을 때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들으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영숙은 진지하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도 할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고, 내가 뭐 강해.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금세 친해졌습니다. 영숙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어 했고 할머니도 영숙의 순수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영숙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프시죠?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아가씨. 내가 김밥 가져온 게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안 돼요. 손님이 오셨는데 제대로 대접해야죠. 금방 만들 테니까 기다리세요. 영숙은 부엌으로 들어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벽난로의 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이런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가 혼자 살고 있다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첫째,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는 걸까? 둘째, 영숙의 옷차림이 너무 깔끔하고 새 것 같았어요. 산에서 혼자 산다면 좀 더 거칠어야 할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생각들을 금세 떨쳐버렸어요. 지금 당장은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다는 게 중요했거든요. 할머니, 밥 다 됐어요. 영숙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작은 식탁 위에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볶음, 나물무침, 생선구이. 마치 명절 음식 같았어요. 이걸 언제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아까 부엌에 들어간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평소에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가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길 잃은 등산객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영숙의 설명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모든 음식이 갓 만든 것처럼 따뜻하고 맛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아가씨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두 사람은 정말 즐겁게 저녁을 먹었어요. 영숙은 할머니가 먹기 편하도록 이것저것 챙겨주었고, 할머니는 영숙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깊은 산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하느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할머님이 좋은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할머님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영숙은 할머니에게 이 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산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끔 길 잃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오시거든요. 할머님처럼요. 그럼 아가씨가 여기서 산지 오래됐나 보네요. 네, 꽤 오래됐어요. 영숙은 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깊은 산속인데 집이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하다니. 마치 꿈 같아요. 할머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는 점점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산을 헤맨 피로가 몰려왔거든요. 아이고, 졸려 죽겠네. 할머님, 침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푹 주무세요. 영숙은 할머니를 작은 침실로 안내했어요. 침실에는 깔끔한 침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이 방을 쓰세요. 이불도 깨끗하게 준비해뒀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내일 아침에 꼭 보답할 방법을 찾을게요.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푹 쉬시면 돼요. 영숙이 방을 나가려 하자 할머니가 불렀어요. 영숙아. 네.
할머니, 정말 고마워. 오늘 아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가씨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영숙은 잠깐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좋은 꿈 꾸세요. 내일 아침에 꼭 안전하게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영숙이 방문을 닫고 나가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어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침대였어요. 이불을 덮으니 온몸이 스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 할머니는 오늘의 일들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길을 잃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밤중에 할머니는 잠깐 깼어요.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눈을 떠보니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영숙이가 환기를 위해서 열어뒀나 보네. 할머니는 일어나서 창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달빛에 비친 바깥 풍경이 낮에 본 것과 조금 달라 보였거든요. 낮에는 텃밭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할머니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달빛 때문에 잘못 본 것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할머니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아주 이상하고도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젊어져 있었어요. 20살쯤 된 모습이었죠. 그리고 낯선 한옥에서 어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을 딸처럼 예뻐해 주었고 할머니도 그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었어요. 영숙아, 밥 먹자.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영숙이라고 불렀어요. 할머니는 꿈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꿈속의 한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었고 우물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키워준 어머니는 너무 늙고 아파서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영숙아, 너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여기 산속에 오두막이 하나 있어. 거기서 숨어 있어라. 할머니를 키워준 어머니가 산속 오두막을 가르쳐 주었어요. 바로 지금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이 오두막과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어떻게 가요? 같이 가요. 안 된다. 내가 가면 너만 위험해진다. 어서 가거라. 할머니는 울며 산속 오두막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숨어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집도 모두 불타버렸고 할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꿈속에서 할머니는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혼자 보냈어요. 가끔 길 잃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할머니는 아주 늙은 모습으로 오두막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눈을 감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어요. 등에 식은땀이 흠뻑 나 있었습니다. 꿈이구나. 정말 이상한 꿈이었네. 할머니는 일어나 앉아서 심장을 진정시켰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어서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창문 밖을 보니 아직 깜깜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그리고 꿈에서 내가 왜 영숙이었지? 영숙. 바로 이 집 주인인 젊은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할머니는 곰곰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용히 걸어 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영숙이가 화장실에 가는 건가? 하지만 발소리가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것 같은. 할머니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지만 곧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오두막 안에서 영숙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여기서 혼자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건 아니야. 다들 사정이 있는 거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영숙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할머니는 또 깼어요. 이번에는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요. 후드드드. 마치 바람이 세게 부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규칙적이어서 바람 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어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는데 바깥 풍경이 정말 이상했어요. 낮에 봤던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신 황량한 땅과 말라빠진 나무들만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달빛 때문에 잘못 보이나? 할머니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황량한 풍경이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오두막 자체도 낮에 본 것과 달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붕이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고 벽도 낡아 보였어요. 뭐지? 이게?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을 진정시켰어요. 아마 꿈과 현실이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았거든요. 너무 생생한 꿈들을 연달아 꾸다 보니 정신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문 밖에서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무야, 우리가 헤어져도 푸른 하늘 은하수가. 아주 슬프고 애절한 목소리였어요. 분명 영숙의 목소리였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낡고 쓸쓸한. 할머니는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고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마치 얼음같이. 영수가? 괜찮아? 할머니가 문 너머로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노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뭔가 무서운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계속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가끔 누군가 우는 소리까지. 내일 아침에 영숙이한테 물어봐야겠다. 뭔가 이상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할머니는 다시 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꿈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할머니가 깬 것은 새소리 때문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아침이구나. 할머니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깥은 어젯밤에 본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텃밭도 있었어요. 오두막도 깔끔하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잘못 본 건가?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분명히 어젯밤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봤는데. 할머니, 주무셨어요? 밖에서 영숙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 영숙아, 잘 잤어. 고마워. 영숙은 벌써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여러 가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하느라 힘들었겠어. 괜찮아요. 할머니, 어서 앉으세요.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어젯밤보다 더 창백해 보였거든요. 영숙아, 밤에 잠 못 잤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잘 잤어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젯밤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슬프고 애처로움. 그런데 영숙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나? 영숙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이 산에서는 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혹시 밤에 노래하셨어요? 이번에는 영숙이 완전히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노래요? 아니에요. 저 밤에 노래 안 해요. 아, 그래. 내가 꿈에서 들은 건가 보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계속 들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영숙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님, 하산길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정말 고마워. 영숙아,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 영숙은 할머니와 함께 오두막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숲속의 한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길로 쭉 내려가시면 등산로가 나와요. 길을 잃을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 그런데 영숙아. 네.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올 수 있을까? 아가씨 같은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지 몰라서.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왜?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영숙은 대답 대신 할머니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숙의 몸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마치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영숙아, 정말 고마웠어. 아가씨도 건강하게 잘 살아. 할머니는 배낭을 메고 영숙이 가르쳐준 길로 향했어요. 한 번 돌아보니 영숙이 오두막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영숙이 말한 대로 30분쯤 걸으니 정말로 등산로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영숙을 생각하며 산을 내려갔어요. 하지만 아직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과연 현실이었는지.
할머니는 무사히 하산했어요. 다른 등산객들도 보이고 등산로 표지판도 제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헤맸던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할머니는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앉았어요. 시간을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내려온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할머니는 계속 영숙 생각을 했어요. 그 따뜻했던 오두막, 맛있었던 음식, 그리고 영숙의 친절함까지. 정말 꿈 같은 하룻밤이었습니다. 영숙이한테 뭔가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하지만 주소를 모르니 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그 오두막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산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다녀왔어. 그런데 길을 잃어서 깜짝 놀랐네. 엄마, 그러니까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말 위험한 일 날 뻔했네요. 괜찮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무사히 돌아왔어. 할머니는 딸에게 영숙과 오두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딸은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나요? 정말이야. 영숙이라는 아가씨인데 정말 천사 같더라.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렇게 깊은 산 속에 젊은 여자가 혼자 산다니. 딸의 말에 할머니도 다시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좋은 일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계속 영숙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꾸었던 이상한 꿈들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영숙이 되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자꾸 생각났어요. 한국전쟁 때 산속 오두막으로 피난을 갔다는 꿈 말이에요. 혹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할머니는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산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말이에요. 며칠 동안 찾아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피난을 갔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혼자 산속에 숨어 살다가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산 지역에서 간혹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증언들이었어요. 길을 잃은 등산객들이 산속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설마 그게...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경험한 일이 정말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결국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다시 그 산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다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영숙의 오두막이 있던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헤맨 끝에 할머니는 그곳을 찾았어요. 분명히 오두막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나,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곳에는 오두막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오두막의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돌들, 썩은 나무 기둥들, 그리고 녹슨 지붕의 철판 조각.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잔해 사이로 들어갔어요. 분명히 이곳이었어요. 벽난로가 있던 자리도 보이고 부엌이 있던 곳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멀쩡한 오두막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허만 남아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폐허는 아주
오래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최소한 수십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꿈이었던 것일까? 그런데 폐허를 뒤지던 중에 할머니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부서진 벽돌 사이에서 작은 사진 하나가 나온 거예요. 사진은 많이 바래고 손상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인물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는데,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의 여자가 영숙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영숙 그 자체였어요. 사진 뒤편을 보니 흐릿하게 글자가 써 있었어요. 수 1951년 1951년 바로 한국전쟁 때였어요.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만났던 영숙이 1951년에 찍힌 사진과 똑같이 생겼다니. 이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더 뒤져보니 다른 것들도 나왔어요. 오래된 그릇 조각, 녹슨 숟가락, 그리고 작은 일기장 하나. 일기장은 많이 손상되어 있었지만 몇 페이지는 읽을 수 있었어요. 1951년 7월 15일. 오늘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 언제까지 이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할까? 1952년 3월 2일. 길 잃은 아저씨 한 분이 왔다. 오랜만에 사람을 봐서 반가웠다. 따뜻한 밥을 대접해드렸더니 정말 고마워하셨다. 1953년 11월 10일. 몸이 자꾸 아프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할머니는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영숙이라는 젊은 여자가 정말로 이곳에서 혼자 살았구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1954년 2월 5일.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너무 외롭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가끔 길 잃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 아래로는 글씨가 흐려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영숙은 정말로 1950년대 이곳에서 혼자 살다가 죽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영숙아. 할머니는 폐허 한가운데서 영숙을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잎들을 흔들어줄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사진과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그리고 폐허에서 마와 길을 찾아 하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이 걱정해서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영숙이 죽은 후에도 길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그 산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꽃다발을 가지고 말이에요. 폐허가 된 오두막터에 꽃을 놓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영숙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바람이 불어와서 꽃잎들을 흩날리게 했어요. 마치 영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에도 가끔 그 산을 찾았어요. 영숙의 무덤을 돌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다른 등산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산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영숙이 평생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았고 죽은 후에도 그 마음이 남아서
길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이것이 산속 오두막에서 일어난 신비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산에서 길을 잃게 된다면 어디선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한 기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머니가 만난 영숙은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